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펑파워 20단계 매직 맥가이버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가도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파세나 펑파워는 한마디로 자동차 내연기관에 필요한 연료, 엔진오일, 냉각수, 공기, 전기, 배기가스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차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차들 중에 이 6가지를 컨트롤하는 융복가스 시스템이 라파세나 펑파워 20단계인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제품을 장착을 안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배기가스 마우라 때문에 차들이 힘들어합니다. 유로6는 유로5까지는 그런대로 뭐 차가 운행하는데 뭐 그렇게 차주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유로4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DPF가 달린 차가. 근데 유로5로 오면서 요소수만 하는 거 되면서 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유로6가 오면서 DPF하고 요소수하고 같이 합쳐지는 바람에 차가 많이 부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하냐 하면 열부하입니다. 배기가스가 빨리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을 장착함으로써 배기가스가 빨리 빠져나가면서 또 이 문제는 엔진의 열을 감소시키고 카본을 그러니까 유로6가 되니까 열이 높으니까 엔진 오일이 빨리 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해소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장착을 하게 되면 유로6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유로6 아니라도 유로4, 5, 뭐 브란자시까지 21년 된 차들도 와서 장착하고 더 좋아서 많이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장착하고 또 동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예, 이 차는 언제 출고했어요? 1월 25일이요. 예, 올해 출고했네요. 예, 지금 몇 킬로 안 탔겠네요. 한 10,000km 정도 갔어요. 근데 540은 좀 힘이 있으니까 조금 덜한데 540 밑으로는 특히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저 악셀 페달 무겁고. 이 차도 느꼈어요, 우리 사장님도? 가는 나가는데 예. 내가 힘을 들인 만큼 나간다는 느낌? 바로 우리 스타리아데가 이거 사가지고 도대체 유로6가 왜 힘들어하는가 보려고 일부러 저도 차를 빨리 교체를 해봤어요. 전에 저 그랜드 스타렉스에 내가 다 장착이 돼 있으니까 발만 얹으면 나도 모르게 카메라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찍혔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밟아야지 되더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빨리 달았죠. 악셀이 케이블 타입으로 되어 있던 앞전 제 차가 쌍용 차예요. 그럼 더 그렇겠네. 밟은 대로 반응을 받지. 그렇지. 섬세하게 조절이 돼. 그렇지, 그렇죠. 얘는 섬세한 조절이 안 돼. 그렇죠. 달리면서 힘을 준 만큼은 그렇죠, 나가. 그렇죠. 힘은 있으니까. 예. 정확히 아시네. 대부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오냐면 한 유로3나 이 정도 타다가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에 아니면 유로5나 뭐 4나 뭐 이런 거 타다 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각이 무딘 분들은 모르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나도 쌍용 벤츠를 타봐서 알거든요. 그건 케이블 타입이니까 악셀 페달이 발만 그냥 얹어놓고 가도 가잖아요, 그냥. 무게 힘에서 오히려 발을 들어야 될 판인데 어떤 때는. 근데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스로우 상태에서 카브 머리 꺾어서 미세하게 조절해야 될 때 그렇지요. 스베를 해버려. 그게- 악셀 조절이 안 되니까. 밟으면 예. 안 나가고 조금 더 밟으면 스베를 하고. 그게 버벅거린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좁은 데서 뭐 좀 심세하게 운전해야 될 때 버벅거리니까 네미콘 기사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좁은 곳, 고바이고 뭐 이런데 짐은 뺑뺑 돌아가지 뒷짐을 지고 앞은 넣는데 오토가 요즘 나오니까 엄청 버벅거린다고 그러고 화물차 또 하시는 분들이 어디 좁은 공간에서 좀 고바이 찬 데서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컨트롤이. 이게 시스템상으로 기아가 버벅대는 느낌보다는 악셀이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유로6가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요? 다른 차종도 똑같아. 570 저 200호 출고장에서 출고하자면서
아이고 차가 왜 이리 안 나갑니까 하고 전화 왔잖아요. 그 부산까지 왔는데 다리가 아파서. 그 느낌은 저도 어. 느꼈어요. 출고장에서 차를 딱 끌고 나오는데 네. 붕붕붕 이렇게 가줘야 되잖아요. 예. 붕 악셀 페달 내면 바로 뒤에서 뭐가 땡기지요. 바로 땡겨 뒤에서. 그게 폴커 현상이 배기가스 때문에 심한 거예요. 예, 배기가스를 다 틀어막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길들이기가 없습니다. 요즘 나온 유로6는 무조건 하고 길들이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냐? 운행하는 순간부터 노화로 진행돼본다 바로. 그래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는 더 차가 안전 쪽으로 가지 좋은 쪽으로 안 간다. 하여튼 10,000km 합성유로는 아직까지는 색깔이 예. 많이 진해지지는 않았어요. 네, 이 차는 또 원심 분리가 있으니까 더 좋아요. 스카니아 얘는 카본 제거를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점도는 못 잡잖아요. 그리고 녹은 카본은 못 잡는. 녹은 카본은 못 잡죠. 그래서 오일을 가는 거예요, 차도. 예. 근데 우리 걸 장착을 하면 딱 시동 거는 순간부터 카본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저도 쌍용차 하면서 5등급 맞고서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사장님이 하시는 이 사업 쪽을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차는 카본이 에어 쪽을 다 오염을 시키니까 그렇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차를 바꾸고 아니면 바꿔서 나중에 AS 끝나고 돌덩어리인 차를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예, 예.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직 맥가이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를 뽑은 거예요. 아하. 야, 우리 사장님은 먼저 앞서 나가시네, 저보다. 어? 그래서 이제 작년 6월부터 유튜브를 찾아보고 계약을 하고 했는데 차가 밀려갖고 올 1월 달에 나온 거예요. 예. 근데 또 특장에 가가지고 5개월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밀려가지고. 예. 아. 운행은 이제 한 달 정도 한 거예요. 야, 특장역은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예. 예. 예전보다 더.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뭘 알으죠? 이거는 저 콘크리트 화학 혼합제입니다. 그렇구나. 예, 스카니아. 아, 우리 또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을 또 만나나요? 라파세나풍 파워 시스템을 보고 이 유로6의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차를 뽑았다니까. 그래서 이 차를 뽑았어요. 아. 안 그랬으면 이 차 AS 끝나면 돈덩어리인데 이 예, 차를 맞아요. 어떻게 굴리겠냐고.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에이스 기간에 고장날 차를 왜 뽑냐 이거죠. 문제는 에이스 이후에 저 4.5톤 프리마 마오라를 2번 바꿨대요. 서비스로. 하도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요 앞전 동영상 올렸는데 그분 그래도 2번을 교체를 했는데도 자꾸 에라블 뜨고 이름 못 오고 센터를 쫓아다니니까 내 것도 알고 나서 그러잖아요. 1,000,000원이라도 안 아깝다고. 그 심정이 이해돼요. 1,000,000원이라도 안 아깝다. 정말 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보람을 느낀데 그분 때문에 2대도 더 장착했어요. 그분이 저는 너무 그래서 한 2년 정도 쓰니까 좋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보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전화 딱 2번 하고 갑니다 하고 온 게. 예. 유로6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열과 카본입니다. 딱 예, 2가지만 잡으면 엔진은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질들이기가 됩니다. 우리 차를 타면 질들이가 되니까 우리 걸 한번 장착을. 드디어 장시간에 걸쳐서 작업이 완료를 했습니다. 스카니아 신형들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탑 고정 다이에다 장착할 수 있게끔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라파세나풍 파워 여기에 6단계입니다. 오일 정리기 3단계, 연료 정리기 3단계, 인젝터도 보하고 기름도 가열해주고 연료 입자 덕분에 해주는 연료 3단계, 그리고 또 오일 3단계는 카본도 분해를 해갖고 밖으로 꺼내주고 엔진에 카본이 안 끼게 하고 또 나오던 쇳가루가 80~90%가 안 나옵니다. 점도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점도가 절대 안 떨어진다. 그리고 오일 냉각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유로6는 태생적으로 DPF하고 SCR 때문에 열이 엄청난데, 마우라 위에 있으면 포항팬 돌아가가지고 나온 열보다도 마우라 위에 있으면 열이 더 났는데, 우리 그 장착하고 나니까 마우라에 있으니까 마우라 열은 딱 사라지고, 사라졌다기보다는 좀 덜 나고, 포항에서 나온 바람이 더 뜨겁더랍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포항에서 나온 바람이 뜨겁다는 얘기는 엔진에서 직접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바이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을 한번 타고 가기 때문에 1시간이면 수백 리터가 밖으로 순환됐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일 냉각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6의 단점이 열하고 또 카본을 밖으로 빼내니까 카본을 분리해내는 이 기능 때문에 엔진이 노화되는 것을 그만큼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아예 방지한다면 좀 어폐가 있고 지연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 차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분명한 사실은 엔진에 어떤 특별한 결함만 없으면 다치보링이 생략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치보링이 소보링인데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그 장착한 분들도 그게 대해서 몰라가지고 전화가 오는데 돈을 2천만 원 넘게 들여갖고 보링을 했는데 다치보링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또 확인해 보니까 진짜 다치보링이면서도 돈이 2천만 원씩 깨졌다고 그런 전화가 오면서 그러면 다치보링 한 분들은 홈보링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야 메달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오야 메달도 앓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새 차체 이렇게 장착을 하면 오야 메달도 덜 닳고 소 메달도 덜 닳기 때문에 그만큼 쇠가 달아져서 고름할 일은 없지 않나. 제가 지금 여러 현장을 쫓아다녀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광고 스티커도 거짓말 거 붙여놨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광고 스티커 더 큰 거 없냐고 묻니다. 얼마나 라파세나 풀파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사장님은 제일 중요한 거 폴컷 현상, 악셀 페달 뗐을 때 뒤에서 팍 당기는 느낌이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있는가, 얼마나 줄었는가 보시고요. 기아 변속 할 때 뚝뚝뚝 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 이 차는 좀 낫네. 어떤 차들은 새 차라도 느낌이 온대요. 툭툭 치는 느낌이 온대. 그게 확 줄어들고, 그리고 이 차는 540이라 빈 차로 10단에서 12단 넘어가죠. 540은 넘어가더라고. 근데 540 밑으로는 안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들이 많은데 우리 거 다 밟으면 넘어간대. 그러니까 스타트가 빠를 거예요. 아까 말한 버벅거리는 거, 미세하게 조정되는 거, 그것이 아마 애매해질 거예요. 한번 스타트 싹 하면서 애매하게 느껴진 게 한번 느껴보세요. 바꿔 해갖고 한 바퀴 돌고 오세요. 그리고 1차선 한 바퀴 유턴해가지고 돌고 오세요.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오일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쉬는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땡크놀이 25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불 들어오는 건 없죠? 예. 한번 브락셀 한번 싹 밟아보시죠. 끝까지 밟아야 돼요. 핸들 잡고. 쫙 밟아보시죠. 쫙 밟아보시죠. 밖으로 나온 소리가 많이 안 시끄럽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밟으려면 겁이 나서 못 밟는데 너무 시끄러워. 안 밟는다. 이제 오신 분들이 동영상 보고 밟아봤는데 겁이 나서 못 밟는데. 근데 중고차들은 또 어떤 차가 있냐면 한 번에 안 올라간 차가 있어.
두세 번 이렇게 왱왱 해야 이제 압이 차갖고 올라간 차가 있어. 근데 우리 거 달고 한 방에 올라간 게 깜짝 놀라버린 거야. 유격, 악셀 페달 유격 자체가 올라와 버리니까. 예. 한번 보세요. 싹 밟아. 유격이 올라와 있죠. 유격이 올라온 느낌 아니라요? 아, 전에는 이렇게 밟으면 네. 한 15 정도 네. 고점에서 딱 멈추는데 지금은 20까지 가네. 20까지. 같은 힘으로. 같은 힘으로. 아, 500rpm이 더 부드럽게 올라간다, 이게, 그냥. 같은 압력으로, 악셀 페달 압력 밟았을 때. 아, 그리고 저단에서 슈퍼 확실히 줄었어요. 예, 저단에서 뒤에서 땡기는 거 바로 초록했죠. 웅펑웅펑 하는 게. 울컥울컥한 게 그냥 없었어. 승용차 비슷하게 그냥 웅웅웅웅. 예, 바로 차고 나가죠. 차고 나가네. 예. 오히려 10단, 11단, 12단에서 예. 오히려 느껴질 정도로 앞에가 없어진 거예요. 야, 대단하네. 예. 원래는 앞에서 찌뻑거리고 예. 5단으로 가면은 그 좀 현상이 덜한데. 줄어들었었는데 예. 여기서 매끈해지니까 그렇지. 오히려 10단, 11단, 12단에서가 웅뻥웅뻥 하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 원래 저 RPM에서 저단에서 차는 갈라울고 뒤에서는 땡기고 하니까 더 울컥울컥하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버벅거린다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확실히 줄어들고 예. 아, 엑셀이 조금 민감해졌네. 근데 이건 맛백이에요. 운행할수록 질들이기가 되잖아. 이게 임시 남바에다라도 1년 후에는 더 좋아졌다고 전화가 와. 아니, 임시 남바보다 더 새 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유로6의 특징이 어차피 길들이지가 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우리 저 유로5 같은 경우는 새 차 때 장착한 분들은 어차피 그 차들은 길들이기가 되는 차니까 열을 많이 안 받으니까 100만 킬로, 150만 킬로 넘어도 지금도 새 차, 지금도 검사 받으면 매연 0% 내지 1%. 이게 엔진에 뭐 큰 문제 있었냐면 뭐 문제 없었다 이거. 그리고 아직도 차 바꿀 생각을 안 해. 우리는 뭐 끝까지 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장착을 하면 새 차 때 갈수록 좋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장착을 해놓으면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엔진을 노후화시키는 고장나게 하는 그 시스템. 연비는 뻔했습니다. 예, 연비는 자꾸 연비 하는데 진짜 이제 떼보면 최소 5%에서 10% 아니 30%까지 남은 차도 내가 봤으니까 보통 5%에서 10%는 무조건 차이가 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이제 자기들이 평상시에 막 밟고 했을 때는 많이 먹던 기름이 덜 묵으니까 저는 다른 엄청나게 소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카본만 정제를 잘해서 그거 하나만 된다고 해도 동값어치 허가도 남아요. 왜 그러냐면 TCU 있죠. 오토 TCU 그거 카본 끼어가지고 그거 많이 봤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아니 나한테 전화가 와요. 액시던트인데 500만 원 들어갔대. 뭐 했는데요. 미션 그 TCU에 카본 끼고 수분 끼고 해가지고 나중에 기어 예. 얼버버거리다가 그래갖고 견인 당하고 그래도 견인 해가지고 또 수리를 해야 돼요. 견인 당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전화들 많이 또 TCU 갈았다는 사람들도 들어와요. 그 때문에. 근데 카본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리고 저 에어드라이 쪽에 또 컴프 쪽에 카본 끼워가지고 또 무조건 그건 소모품이다 하더만 또. 쌍용차는 에어드라이어에 까맣게 나오거나 말거나 아, 관계가 없어요. 그거. 타고 다녔잖아요. 그게 이제 안 하려고 차니까 가능했는데 지금 차는 완전 스마트 차예요. 카본하고 열이 완전히 차를 노화를 시키는 고장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면 가장 빨리 엔진이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왜 그러냐? 사장님 지금 당장도 요 토코메타 RPM 있잖아요. 예. 이게 평상시보다는 안정이 됐어. 밑으로 490 뭐 6, 7까지 훅훅훅 떨어졌다가 504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편차가 줄었어. 그러면 떨림이 줄었다. RPM 떨림이 줄었다는. 야, 이거. 말씀대로 편향 연소가 줄었다. 그렇지요. 편향 연소가 줄니까 그 엔진에 저항을 주니까 RPM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거든. 지금은 이제 달자마자인데도 조금 표가 나네. 예. 야, 이거 사장님이 처음으로 나한테 알려준 겁니다. 이 디지털 타코메타 이 RPM 표시하는 건데. 얘는 안 떨고 가만히 있지만. 여기 정확하네. 디지털이니까. 오케이. 야,
99에서 500 왔다 갔다 하네. 야, 7일까지 내려갔다. 500일까지 갔다. 근데 그 편차가 확 줄었다는 얘기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 한번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에서 오셨네요. 참 안성 맞춤에서 오셨어요.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예, 안성에도 우리 고객님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도 저 물류창고가 많아가지고 예, 많이 스티커 많이 보이죠? 살고 있는 차도 예. 안성 천안 그쪽이 많이 보여요. 우리 물류창고가 많아가지고. 홈플러스 차인가? 홈플러스 차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성에서 오신 땡코놀이 스카니아 540 유로6 이제 만 킬로 좀 운행한 차에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카니아 유로6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제가 쌍용차를 하다가 예. 5등급 때문에 이제 운행을 못하게 된 상황이어서 그렇죠. 5등급 새차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큰 차들은 어차피 에어라인으로 해서 카본 오염 때문에 참 힘든데 옛날 기계식 아날로그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버텼는데 요새는 장비들도 다 비싸고 한 번 오염되면 다 돈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니 할부 내면서 그거 치르면서 차 유지 못한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사장님 박람회 그 처음 나가서 출품하고 그 원리 설명하고 하는 것부터 보고 찾아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본 거죠. 내가 2010년도 부산 백스코 자동차 박람회하고 2012년도하고 두 번 박람회 나갔어요. 그런데 실망을 많이 했죠. 나간 건 좋은데 그거 보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하면 신뢰가 없으니까 아직 뭐 그때만 해도 유로6가 안 나왔잖아요. 그때 뭐 차 잘 나갔잖아요. 연비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단 말이 있듯이 유로6를 타보고 이게 차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면 새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보면 주위에 유로6를 타는 분들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맨날 정비공장 쫓아다니고 그런 거 보고 하소연한 거 보고 그거들 보고 새 차 때 빨리 달아야겠구나. 카본하고 열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지 또 경험을 하고 있거나 경험하기 전에 미리 사장님 같이 새 차 때 미리 달아야겠다 하고 오신 분 두 종류 두 부류의 분들이고 또 유로5나 4나 3 타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차가 노후되니까 아이고 이제 새 차 때보다 너무 힘들고 차 바꾸기는 힘들고 하니까 오시는 분들. 이게 라파시나 풀파워 20단계는 돈이 있다고 타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 타는 것도 아니다. 하드는 뒀다 어떻습니까? 24개월 하고 나 2년만 타면 공짜라고 하고 간 분들이 계시는데 하드사에 이자 다 여기서 빼먹는다니까. 정비공장 갖다 줄 돈, 저기에서 세차장 갖다 줄 돈, 일 못 온 건 돈 아니냐고. 정비공장 가는 거 일 못 온 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간다고 뭐 다 내 거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한 것을 하루 이틀씩 3일씩 걸려고. 짐을 못 싣잖아요. 짐을 못 실으니까 결국은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연비 아니냐고. 엄청난 연비지. 스트레스 막. 그래서 연비는 보너스라는 얘기가 자꾸 그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면서도 느끼고 댓글들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따로 찾아 들어가면 반신반의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은 사장님이 이게 연비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시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리가 있냐 하고. 그러니까 부자간에도 안 믿죠. 그렇게 적으면 뭐 회사에서 날려 나오죠.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답답하죠. 형제간에도 안 믿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 기계를 달고 카본을 잡아서 공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거 하나로도 끝이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다른 부수적인 효과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편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컨디션이 좋으면
우리 사람도 컨디션이 좀 망가지가 다 병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동차도 컨디션이 있죠. 저는 지금 이게 뭘 강조를 하냐면 앞으로 이 라파를 달면 웰빙 차가 된다. 첫째, 라파란 말이 히브리어로 치유를 말한다. 사람도 치유하고 자연도 치유하고 그것도 찾아봤어요. 자동차 엔진도 치유하고 그리고 화물차 갖고 여행 가고 싶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화물차 갖고 여행 가고 싶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무 편하고 어디 자꾸 가고 싶대요. 또 일 마친 사람들이 일 한 마리 더 하고 싶대. 피곤한 게 없으니까. 또 운전이 즐거워요. 우리 좋은 차 타면 어디 쓸데없이 드라이브로 가고 싶잖아요. 똑같은 역할이 이 화물차에서도 일어난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웰빙 차를 그 개념을 하기 위해서 너무 제품을 몇백만 원짜리를 몇십 대를 장착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포기하고 제가 이걸 개발을 하게 됩니다. 웰빙 7자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오지금은 너무 해산 물건 받아갖고 제가 제 사비 들여갖고 7자를 만들었었어요. 오늘 몇백만 원 들여갖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져요. 너무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이제 이 차 가지고 이제 이 차는 폐차할 때까지 타는 거 아닙니까?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